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이제 총선이 끝나면서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을 22대 국회 강원권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상황 그리고 국회 통과 가능성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은 신재범 변호사 그리고 김주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선임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원도에서 이제 총선이 끝나면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이제 계속 밝혀왔고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22대 국회에서는 아마 최대 현안이 강원특별법 개정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인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선임연구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2년 전 이제 지방선거 때 여야가 이 특별자치도를 공약을 해서 그게 바로 이제 입법안으로 만들어져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내용이 뭐 거의 텅 빈 법안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2차 개정안을 통해서 조금 이제 보완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뭐 반도 못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3차 개정안에 조금 완성된 법안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 22대 국회 때 꼭 통과가 돼서 좀 완성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처럼 뭔가 네. 좀 확실한 비전이 있고 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주도는 4개 시군을 없애고 1개의 자치단체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강원도는 지금 도 포함해서 18개 시군, 19개 자치단체가 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방향으로 뭔가 비전을 정하고 그것을 가져가기가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극복하려고 하면 법안의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제주도 특별자치도처럼 해달라. 그렇게 네. 좀 주장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주도하고는 좀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네. 아무튼 뭔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정말 1호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로운 조건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처음 제정한 재정법률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선언적 의미의 규정들 뿐이었고 2차 뭐 전부 개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어떤 선택과 강원도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어떤 4대 핵심 규제 완화 쪽에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네. 3차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어떤 그야말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떤 구체화의 1단계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뭐 이제 그 시행령 그 제정령안이 지금 입법 예고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강원도도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뭐 도의회라든가 강원연구원이라든가 대학 뭐 두루두루 해서 공론화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어쨌든 이 강원특별법 자체의 출발 자체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민의 염원으로 어떤 상향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도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18개 시군의 어떤 관심이 예전만 좀 못하지 않는가라는 네. 좀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동력도 떨어졌고 그리고 뭐 총선 결과도 뭐 좋지 않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일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그 국회를 지금 이제 22대 국회에서 이제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그 어떤 그 현 야당의 어떤 정치행위의 효능감을 따졌을 때는 과연 이제 강원도의 어떤 특별법을 지원을 해줄 만한 동기부여가 있겠는가 이런 염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리라고 믿고 일단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3차 개정에 대한 어떤 그 여건 자체가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2차 개정 당시에도 보시다시피 정부는 어떤 뭐 사실상 그때도 뭐 자치 재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그 사이 1년 동안 정부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그것도 중부내륙 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지난 선거 당시에 이제 뭐 부산특별법이라든가 수원, 고양, 뭐 저기 창원, 용인에 대한 뭐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이제 제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신 상태고 그럼 네.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 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법이 다양화되다 보면 아무래도 강원 특별법에 대한 이제 국회에 대한 국회에서의 관심
정도가 예전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강원특별법 자체에 대한 어떤 강원도 내 의원들의 어떤 그 체감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강원특별법은 강원도 본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춘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원주 지역을 위시한 이제 영서 지역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체감이라든가 추진 동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뭐 주민들이라든가 해당 지역 의원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성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더해서 그 해당 기초단체장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고 접근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강원특별법을 단순히 지역의 어떤 산업유치라든가 어떤 현안 해결을 위한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염려도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칫 뭐 그냥 각자 도생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좀 갈라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데, 그러니까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연장선상이지만 정부 부처의 협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면 동력이 상당히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 상당히 이제 특례를 두는 거고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을 정하는 거고 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뭐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인데, 정치적인 문제는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좀 풀어가셔야 되잖아요. 네. 도정과 같이 협력해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개 자치단체가 하는 꼴이 되니까 이게 방향성을 갖고 하기가 좀 어렵고, 또 정치권 내부의 속사정을 보면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은 특별자치도법이 쟁점이 안 됐어요, 이게. 네. 그 이유가 공용선거구가 뭐 5개 자치단체에 걸쳐서 있는 선거구, 4개가 2개씩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조차도 지역 대표성을 갖는 어떤 공약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거죠. 뭐 4개씩 그걸 뭐 특례를 적용받는 뭐 대안을 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정치권에 좀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될 거는 지역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 특별자치도법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특례의 규정뿐만 아니라 그런 기업이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갖고 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을 지원해서 뭔가 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것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안에 이제 법안이 담겨야 되는데, 네. 사실은 재정 자치권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예 그 보통 교부세나 이런 것들, 뭐 기금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아예 행안부가 그것을 없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받겠다라고 아예 공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3차 개정안에서도 그 내용이 상당히 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원신설세나 뭐 일부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돈 없이 뭐 지금 재정 기조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 없이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대표성의 문제, 그다음에 그 재정 부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좀 도정의 어떤 명확한 전략,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준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뒷전이 밀려 있는데, 그 3차 개정안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그 아주 방대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받았는데, 오늘 또 최신 좀 버전까지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최신 버전은 못 받았고, 네. 한 달 전인가 제가 전문가 토론할 때 받았던 자료를 보아도 뭐 한 29개 정도의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뭐 좀 특별한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컨대 뭐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원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거, 또 교육 자치와 관련해서도 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합쳐서 하는 거, 또 교육 재정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다양한 접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네. 그냥 쉬운 거는 받아주는데 어려운 거는 안 받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좀 의견이 어떠신가요? 뭐 첨단 산업 유치라든가 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상속세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뭐 지역 특화 사업이라든가 뭐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 자치 조직, 뭐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어떤 방안들, 뭐 교육 자치를 위한 뭐 국제 학교 설립이라든가 예. 뭐 학제 관련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너무 방만하다 보면 관련법을 너무 많이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민의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일부, 그리고 정말 도에 필요한 부분 일부 해가지고 좀 특화시켜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좀 간소하고 눈에 띄게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의견이 또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